열린 방송 참여하는 지상파 한밭 FM 93.7MHz. 안녕하세요. 한밭 FM 조대석입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효자로 알려진 드보르작이 작곡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예, 잘 들으셨는지요? 선율은 아름답지만 가사 내용은 조금 슬픕니다. 늙으신 어머니 내게 노래 가르쳐 주실 때 이따금 눈에 눈물이 맺히셨네. 지금 나는 아들에게 그 그리운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생각하니 햇볕에 탄 내 볼에서 수염으로 눈물 저절로 흘러내리네. 예, 효백행지본.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란 말이죠. 오늘 한밭 FM 초대석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장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기황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 출신이죠.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장을 지내셨고 대전 동구청 부구청장을 지내시고 퇴직하셨습니다. 그 뒤로 산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지내셨고 올 1월에 재단법인 한국효문화진흥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3대 맞죠? 그렇습니다. 예,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효문화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한밭 FM 애청자 여러분께 좀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을 약칭으로 예. 한효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효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효진. 예. 지난 1월 13일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3일자로 부임을 해서 이제 4개월째 막 접어들어서 예. 이제 업무 파악도 하고 이제 효진흥원에 관련된 직원들 성향도 파악하고 해서 이제 정착을 해서 업무를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 네네. 그 한국효문화원 설립 시기 그리고 목적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마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 그 한국효문화진흥원은 예.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유일의 효 전문기관입니다. 예. 우리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효진흥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 여러 가지 문화 중에 특히 이제 효와 관련된 문화를 계승을 하고 또 효 정신을 그 가치를 높이면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가자고 하는 뜻에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것은 이제 효행장려법이라고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그렇군요. 대전시가 전액 출연을 한 그런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이죠. 11년도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중앙정부가 효문화진흥원을 어디로 유치할 것인가 하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전 시민들 100만 명이 이 효진흥원은 우리 대전의 정서에 맞는다 해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죠. 그렇군요. 그 100만 명 서명 유치운동의 그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 대전으로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설립을 했고 그 이듬해 이제 2017년도에 효문화진흥원을 건립을 해서 대전 효문화진흥원이라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대전시 의회에서 대전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라 비록 위치는 대전에 있지만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효문화를 전파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전국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명칭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효문화진흥원 설립은 지금 6년째를 맞아서 이제 안정적인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시가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펴고 그런 우리나라 전체의 뭐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삼강오륜, 뭐 군위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또 오륜하면은 뭐 군신요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신.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런 거 배우고 한자로 외워서 쓰고 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랬죠. 그 뒤로 또 뭐 세속오기에 원광법사가 제정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참 효와 관련된 말이 참 많은데요. 혹시 효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진흥원장으로 부임을 하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과연 효자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부임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은 생존을 계십니까? 좀 오래전에 이제 다 작고 하셨고요. 작고 하셨는데 제가 과거 어렸을 때를 기억을 해보니까 저는 부모님의 뜻에 다 부응을 못한 불효자였다. 부모님 속을 좀 썩여 드리셨습니까? 후회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후회하는 마음으로 제가 원장직을 수행을 하고 또 원장을 수행하면서 저와 같은 불효자가 안 되도록 시민들께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는 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옛날 전통 효에 관련된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효는 부자자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부자, 사랑 자자, 그다음에 아들 자자, 그다음에 효도 효자입니다. 부자자효라는 것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을 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곰곰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곧 어른을 말합니다. 어른은 자식들을 제자들을 사랑을 해야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을 따르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걸 조금 넓혀서 다시 생각한다면 말씀을 드리면 사회에서 뭐 일반적으로 다 확대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 있죠. 말하자면 어르신이
아랫세대를 사랑으로 대하고 아랫세대는 또 윗세대를 공경으로 대하고. 네네. 예. 그래서 효와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부모는 예. 자식에게 효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한테 공경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 아랫사람을 사랑을 하라 먼저. 아, 예, 예. 그래야 예. 아랫사람도 공경하고 예. 자식도 부모를 공경한다. 쌍방 행동이 예, 예. 쌍방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효가 실천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전의 효 개념에는 조금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에 대한 공경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뜻이 좀 내포돼 있었죠. 그게 예. 강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원장님 말씀은 윗 사람도 아랫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삼강행실도 또 뭐 부모운중경 등등 뭐 효에 관한 책자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효 뭐 사례 이런 걸로 보면 뭐 부모님이 변을 맛보아서 뭐 병 진행 상태를 뭐 진단한다. 또 뭐 허벅지 살을 베어서 뭐 끓여드리고 또 뭐 자신의 뭐 손가락을 베어서 뭐 그 핏방울을 먹여드리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얼마 전에 제가 전라남도 장성을 갔더니 선흥정렵이라는 걸 지나면서 봤어요. 그 선흥이 이제 사람 이름인데 고려시대 때 고종 때 사람입니다. 그 선흥이 이제 문화시중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병환으로 이제 좀 눕게 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어머님을 이제 봉양하러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뭐 의원을 이제 모시고 어머니 병은 어떻게 치료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의원 말이 청개구리를 잡아서 다른 약자하고 같이 끓여서 드시도록 하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절이 한겨울입니다. 그래서 선웅이 도대체 이 한겨울에 어디서 청개구리를 구하나 고민을 하면서 우선 다른 약재를 약탕기에 넣고 끓여서 이제 드리도록 고민을 하면서 끓이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청개구리가 뚝 떨어져서 약탕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가 이제 뛰어든 그 약을 끓여 드시고 어머니가 나으셨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삼강행실도에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효 사례에 참 많은데, 뭐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으로 이제 현대적인 효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르죠. 혹시 현대적인 효에서 뭐 조금 알기 쉽게 한번 어떤 사례를 혹시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옛날 이야기는 저희들도 그런 거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옛날 어릴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또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 효도를 하라, 효를 하라고 하는 효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그 옛날 이야기들은 상당히 현실적이질 못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효를 실천하자고 하는데 장애 요인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 전통의 효는 너무나 전설적인 이야기만 강조를 했던 거예요. 현대인들이 실행 행동으로 옮기기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어렵고 행동하기도 어려운 거. 예. 뭐 지금 말씀을 안 했습니다만은 또 대표적으로 심청이가 효녀였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던지죠. 네네. 과연 지금 현대인들이 심청이처럼 뭐 인당수에 빠져서 목숨까지 던지면서 효도를 하라고 하면은 얼마만큼 공감할 것인가. 뭐 이런 등등해서 전통의 효 개념은 바꿔야 된다. 애청자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 분 중에 훌륭한 옛날 분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실학자죠. 이분께서는 그 옛날에 사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옛날의 전통적인 효 정신은
효가 아니다. 아, 예. 정말로 그 마음, 자기들 마음 속에 부모님을 우애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게 하고 허벅지를 잘라서 어떻게 했다. 이런 실행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효가 아니다라고 이분은 비판하셨던 분인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전통 효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현대 개념에 맞는 효를 좀 저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예. 그 전통적인 효 말고 현대적인 효의 개념을 예. 저는 칭찬과 감사 정신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칭찬과 감사. 감사. 예.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칭찬해서 예. 싫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말로 예, 예. 칭찬은 뭐 고래도 춤을 예. 춘다고 했듯이 예. 어린 아이들 칭찬하면 어린애가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 칭찬하면 좋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 그 칭찬받은 부하 직원은 상사 칭찬하면 상사도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예, 예.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칭찬하면 선생님도 기분 좋습니다. 아, 예, 예. 하물며 집에서 예.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를 칭찬하면 아버지 엄마도 기분 좋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하면은 이게 효가 당연히 효를 하지 말라고 해도 효가 이게 실천하는 것 아닌가. 예, 예, 예. 거기다가 뭐 어머니가 뭐 밥 그 요리 반찬을 해주셨을 때 아 엄마 이 반찬 정말 맛있어 하면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서로 칭찬하면은 예. 현대 개념에서 효 실천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돼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마음속으로 예.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예. 친구들 만나서 감사하고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고 부모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칭찬만 하면은 예. 뭐 이게 현대 개념의 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한국효문화진흥원 한효진 예. 그 효 가치 확산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효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효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예. 다들 궁금하잖아요. 애청자도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많으시니까 예, 예. 딱 세 가지입니다. 아, 예. 효문화를 체험하는 곳. 아, 효문화 체험, 두 번째는 예. 효교육을 하는 곳. 효교육. 예. 세 번째는 효와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곳. 아, 이렇게 세 가지를 관련-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 효 관련 연구 조사.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효문화 체험하는 곳, 예, 효문화 체험, 교육하는 곳, 효 교육, 전문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효 연구.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예.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 진흥원에 약 건물 3,000평 정도 3층 건물입니다. 예, 예. 대규모 큰 건물인데 예. 이 건물의 효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5개 전시실을 아, 예. 공간을 예, 또 예. 확보하고 예. 거기에 현대 개념에 맞는 콘텐츠 무려 77개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 많군요. 네네. 예. 효를 이해하고 느끼고 뭐 공감하고 실천하는 이런 다양한 그 공간을 마련해서 이곳을 한번 돌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예. 짧게는 뭐 1시간 내에 볼 수도 있고. 예, 예. 그 체험이 뭐 조금 예를 알기 쉽게 하나 들어주신다면? 뭐 효는 처음에 이제 효는 어떻게부터 시작됐는가. 예. 그다음에 효를 느끼기 위해서 요즘에 시대 젊은 학생들이 옛날에는 우리들이 뭡니까 할머니 무릎, 어머니 무릎, 할머니 무릎에서 옛날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지만은 예, 예.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다음에 놀이기구를 통해서 효를 체험합니다. 아, 예. 이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요. 이제 와서 보면은 정말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아, 이래서 효를 해야 예, 되는구나. 예.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면 참 좋겠군요. 더욱 좋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을 하는 것은 예. 찾아가는 교육과 찾아오는 교육이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은 시내에
성인들 중에 효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에게 학교를 찾아가서 효 예, 예. 교육을 합니다. 소위 예.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효와 학생들을 관련된 것을 상대로? 예. 강의를 하는 것이 있고 예. 학교에서 다시 단체로 우리 진흥원에 찾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예. 체험 시설을 돌아보는 예. 찾아오는 교육을 예. 하기도 하고 예. 마지막으로 전문 연구는 예. 우리나라 각 곳에 보면은 효자, 효부들, 연려, 효자 뭐 이런 정려문을 옛날에 임금님이 예. 이렇게 하사하신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흥 정려비처럼 보셨다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셨다고 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관심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조사 발굴해서 예. 이것을 기록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과거에도 그런 문헌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국가에서 내린 효자, 뭐 열부, 충신 이런 정려가 각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의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이 좀 재임 중에 이런 일을 좀 꼭 나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네. 우리 대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비의 고장입니다. 선비 정신이 예, 살아있는 고향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충청도 예, 자체가 충청도 양반이라고 했고 예. 효 정신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대전에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데 예. 자랑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예. 효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예. 정신적으로 효 실천을 할 수 있는 효 실천 시민 운동을 저는 전개하고 싶습니다. 효실천 시민운동. 네. 예. 그래서 효 실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과 감사를 하면은 현대 개념의 효 실천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 실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다음 달 6월 중에 예. 대대적인 효 실천 시민 운동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효 실천 선포식도 한 번 단일 행사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렇죠. 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하기 거죠. 위해서 예. 효 실천 소위 감사 칭찬 예. 릴레이 운동을 좀 하려고 예. 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임대옥 사장님을 칭찬을 했다. 뭐 때문에 칭찬을 했다 예. 하면은 임대옥 사장님은 또 다른 칭찬하는 사람이 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막 전국적으로 막 퍼져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100번째 칭찬받은 사람에게 또 칭찬도 하고 예. 또 1000번째 칭찬받은 분에게 선물도 주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 기록화해 나가고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또 추적해서 보도도 해주고 해서 대전 시민들이 많이 칭찬과 감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미 있는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6월 달 하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이제 그 시작을 널리 이제 알리는 거고 그 뒤로 이제 요원의 불길처럼 많이 확산돼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효문화진흥원 옆에 뿌리공원이 있고 뿌리공원도 참 이게 대전이 자랑할 만한 전국에 내놓을 만한 그런 훌륭한 공간인데요. 여기서 또 매년 효문화 뿌리축제도 개최하고 있고요. 혹시 효문화진흥원하고 그 뿌리축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그래요. 이게 겉으로 일반 시민들은 예. 뿌리공원 있고 족보박물관이 있고 그렇죠. 효문화마을이 있고 예. 그다음에 효문화마을. 우리 진흥원도 있구나. 예, 그래서 예. 전부 다 효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굳이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일반 시민으로서는 그냥 전체 효 네. 관련 타운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공원은 정말로 이제 전국 명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명소가 돼서 외국에서도 예. 찾아옵니다. 예. 이런 명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진흥원에 가서 보니까 예. 관리하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중구청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관리가 이원화돼 있어요. 예.
주의효문화진흥원은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예. 저 뿌리공원은 종포박물관 뭐 문화마을까지 포함해서 그쪽은 중구청에서 관리해요. 예. 물론 다 또 대전시 산하 행정기관이긴 한데 예. 정작 관리는 이원화돼 있어서 예. 여기에는 조금 쓸데없는 돈도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또 둘이 합해지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예. 더 좀 관리하는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전략도 나올 수 있고 더 효과도 나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예. 어떤 기회가 되면은 예. 두 기관이 통합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 대전 시민 또는 우리 청취자들께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 정치자들께 좀 말씀드리는 것은 효는 전통 효가 아니고 현대 효를 해야 되는데 전통 효를 하기 위해서 청취자들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 효를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예. HYO입니다. 예. HYO. 예, 미국이나 영국 가면 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 우리 예. 한국에서 효를 만들었어요. 그럼 HYO의 그 의미는 뭐냐? H는요 하모니입니다. 예. 조화. 좋아, 어울리는 거. 예. Y는 영입니다. 예. 젊음. 젊은이. 예. 또 O는 올드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이 어울리는 것이 효라는 말씀입니다. 한데 어울려서 네.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거. 예. 젊은 그 효고, 세대와 예. 늙은 세대도 예, 나이 든 예. 세대도 포함하고 예. 이렇게 해서 효는 현대 개념의 효가 바로 조화로운 거예요. 예. 그 조화로움의 실천 방법은 칭찬과 감사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칭찬하고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예. 효문화진흥원이 뿌리공원 안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오십시오. 예.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오십시오. 거기 예, 오시면은요. 볼거리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에 오면 효 카페가 있는데요. 예. 소금 카페를 개발했어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싸고 맛있습니다. 가족들과 알겠습니다. 오셨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가보고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기왕 원장님의 애창곡 한 곡 들으면서 한밭 FM 초대석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밭 FM 대표 임도혁이었습니다. 박상민이 부릅니다. 지중해. 지친 어깨를 돌아서 내려오는 달빛을 본다. 별빛 같은 내원이 깊은 밤을 깨워오지만 죽음보다 더 깊은 젊은 날은 눈을 감은 채 돌아 누웠지. 숨을 죽이며 울고 있었지. 천년 같은 하루와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한숨 속에 살다가 사라지는 나를 보았지. 나는 내가 누군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 나를 데려가 할 수 있다면 너의 곁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를 내려줘. 나는 내가 사는 곳에 가진 않을래.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지만 더 이상